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급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보이게 됐네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역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그 부분은 역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미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제가 역시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는 6종목이 들어갔네요. 코데즈 컴바인과 고려제약, TCC 스틸, 서울바이오시스, NI스틸, 그리고 문배철강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뭐 딱히 이 6가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었는가? 라고 본다면요, 솔직히 좀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문배철강, NI스틸, 뭐 TCC 스틸 이런 것들이 급등했는데 역시 너무 일시적인 테마들이 좀 많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세가 뭐 마냥 반가워 보이지는 않더라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시장부터 조금 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이제 2029포인트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 뚫은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 장세, 거품 장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장세를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문가인 도리로서 여러분들께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테마 장세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잡으면은 득이 되지만요, 잘못 잡으면은 굉장히 고점에 물리는 종목들만 많아지게 되거나 잦은 손절로 인해서 계좌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위험한 장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은 시장인가 라고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느끼시는 개인들이 많으실 텐데, 종목 잘못 잡으면 내 종목 안 가는데 다른 종목만 가는 경우, 내 종목은 계속 빠지게 되고 다른 종목은 자꾸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현상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출중하시다면은 얼마든지, 솔직히 출중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시거나 이런 장세에 대응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역시 현금 비중을 저는 좀 많이 마련해 놓고 조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테마 장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투자해도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세요 라는 조언을 해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수가 올라가지만 역시 종목 선별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잘 하실 수 있다면 마음껏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자.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려갈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은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내일 당장에 갑자기 하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머나 몰랐네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예상할 만했어 라고 보여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 것 같아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품절주가 되면서 이상 급등을 하면서 한 이슈를 또 이렇게 보여줬던 종목이죠. 정지 이후에 감자를 하고 2만원대 있던 종목이 18만원대까지 9배가 상승을 하는
그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급변동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은 기업이고, 그 이후로도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도 뭐 잊혀질만 하면 급등하고 잊혀질만 하면 급등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쏙 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데즈 컴바인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오늘은 정확하게 올라간 이유를 당장은 알 수가 있을 정도는 아니네요. 뭔가 뉴스가 나왔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상급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이런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조금 역시 좀 지지부진하구나. 이 정도로 지수가 올라갔으면 오늘 상한가 가는 테마에는 전기차 테마라든지 좀 뭔가 옹골찬 테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조금은 약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은 단기 급등이라고 보여지고 신규 매수는 금지고요. 일단 올라오게 된다면 위쪽 부근 3,000원 정도까지는 뭐 2,700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기서 고점 만들고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매도 전략을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추가 매수도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려제약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치매 관련주로 예전부터 엮여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요즘 이제 어린이들 큰일 났어요. 괴질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좀 이제 또 많은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린이 괴질 환자, 코로나 때문에 뭐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서 이렇게 또 고려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괴질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테마는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역시 단기 급등이라고 보여진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테마가 테마고 재료가 재료인 만큼 뭐 상승이 1차 상승으로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서 추가 상승의 형태라든가 뭐 버티면서 이렇게 고가놀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가놀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신규로 잡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TCC 스틸, 제가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 철강 가격이 올랐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당장 조금 힘들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완전히 좋다라고 보긴 힘든데, 그래도 일단 적자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점은 위쪽을 뚫고 올라갔을 때 시세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뚫게 된다면은 2,700원 자리가 될 텐데요. 그 위쪽을 뚫으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아래쪽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7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보유,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매를 하신다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2,000원 이하대에서 잡아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차트가 조금 이상하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상한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보게 된다면은 빠졌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기, 청정기 그런 쪽으로도 엮여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저기 엮여 있어요. 뭐 좀 테마가 살균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기청정기 뭐 관련해서 오늘은 또 상한가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공기청정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역시 상당히 많은 코로나라던가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살균기 하지만 바이러스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살균기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뭐 일단 상한가 갔는데 역시 단기 급등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시세를 일단 요즘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뚫으면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라 붙으시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거,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신규로는 잡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NI스틸과 문배철강과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던 TCC 스틸과 마찬가지로요. 장기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단기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매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힘들거나 하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NI스틸도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문배철강도 잘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정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빌빌거린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관업이라고 하죠. 강관업. 그래서 이제 파이프 라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북한하고 이야기했을 때 철강 제품이라던가 강관, 남북러 러시아와 함께 해가지고 가스관 연결하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철강 사업들이 한번 뛰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남북 경협할 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때 막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테마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남북 경협이 엮이게 된다면 철강 관련주 한번 더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 올랐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이후에 빠지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없고요. 오늘 조금 급등한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 SDI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신고가죠.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올라왔다고 삼성 SDI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 SDI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테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는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금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